한동훈 장관입니다. 한동훈 장관의 주소가 적힌 문서를 경찰이 촬영해서 해당 매체 쪽에 전송을 해줬다. 이거 또 무슨 얘기입니까? 경찰이 촬영을 해서 전송을 해줬다. 함께 보시죠. 수서경찰서 앞서 해당 유튜브 매체 측에 스토킹 처벌법상 적금 금지 조치를 통보하면서 한 장관 자택 주소 담긴 결정서를 보내서 논란이었죠. 근데 어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서면으로 기자들에게 이런 걸 얘기했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통보서와 함께 결정서도 휴대폰으로 촬영해서 해당 매체 측에게 전송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라고 서울경찰청장은 얘기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원래 경찰이 이렇게 딱 스토킹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분에게 탁 주소까지 적어주면서 촬영으로 전송해주면서 주소는 이러니 절대 접근 금지하지 마시오. 이렇게 합니까?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근데 경찰이 뭐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 이제 신청에 따라서 긴급 응급 조치를 할 수 있거든요. 예. 그것이 이제 접근하지 못하는 거예요. 접근 금지. 그럴 때는 접근 금지, 접근해서는 안 된다. 100m 이내. 그리고 전기통신 관련된 어떤 것을 이용해서도 연락하면 안 된다. 이런 문구가 적힌 양식이 있어요. 그럼 이제 통보서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 피해자가 누군지 알아요. 예. 그럼 피해자 인적사항 같은 건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단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피해자 측에는 우리가 가해자 측에다가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하고 이런 결정이 됐다고 피해자 측에 보내야 하는데 통보서도 보내고 결정문도 같이 보낸 거예요. 그런데 결정문에는 피해자의 어떤 주소랄지 인적사항이 다 적혀 있거든요. 피해자의 신상도 적혀 있다. 그렇죠. 가족이 누구고 뭐 이런 것도. 예.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더 탐사에서 한동훈 장관 집 가면서 이걸 다 공개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한동훈 장관 집이 어디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경찰이 이제 실수를 했는지 고의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이제 설마 고의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 사실 스토킹 처벌과 관련돼서는 요즘 엄청 신고가 많습니다. 아니 그 스토킹과 관련해서 주소를 찍어서 보내줬다라는 것은 너무 상식적으로 아니잖아요. 또 그 접근 금지하라고 경고를 하면서 주소는 몇 동 몇 호니까 접근 금지하라.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 그래서 사실은 이걸 전문적으로 하거든요. 예. 경찰 전담부서가 있어요. 주로 이제 여성 청소년계에서 하는데, 근데 통보서를 보내주는데 대부분 뭐 문자로 보냅니다. 네. 그럼 통보서를 보내는데 왜 피해자에게 보낼 걸 또 여기에 보냈는가 좀 의아하고. 근데 이제 또 경찰도 가관이에요. 왜 그렇게 하니까, 왜 그렇게 보냈냐 하니까, 가해자가 피해자 주소 아니까 별 문제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변명을 한단 말이에요. 어차피 저 한 장관 주소 다 아니까 네. 괜찮은 거 아니냐? 그래, 보냈어도 별 문제가 없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찰의 어떤 실수를 했건 고의를 했건 그 이후의 태도에 대해서도 이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예. 보고요. 근데 원칙을 보면 하여튼 절대 안 된다. 스토킹 가해자 측에게는 피해자의 신상이나 집 주소가 담긴 정보를 경찰이 찍어서 보내주는 건 원칙적으로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되고 그게 원칙이다. 법 위반이죠. 법 위반이다. 네네. 명확하게 또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이 안 된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경찰 측은 절차상 착오다 라고 얘기합니다. 절차상 착오. 감찰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절차상 착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구체적 경위 확인 뒤 적절한 조치하겠다. 담당 수사관 등 감찰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상 착오라는 표현이 굉장히 좀 짧으면서도 나름 심오해요. 절차상 착오. 이게 무슨 뜻이죠? 비문인가 싶다가도 절차를 착각했다. 이런 뜻 같기도 하고. 자, 언론인 출신 대학 교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절차상 착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요즘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참 문해력을 테스트 당하는 느낌을 참 많이 받아요. 절차상 착오. 무슨 절차상에 어떤 착오가 있었다는 건지 방금 김광삼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그러한 정보를 주지 말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절차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걸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A를 보내야 되는데 B를 보냈다 실수로 뭐 그랬다면은 뭐 실수지만 이해할 수 있어도 예. 요즘 공문을 핸드폰으로 찍어서 발송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만약에 공문을 보내게 되면은 뭐 우편으로 보내거나 전자문서로 보내겠죠. 저런 식으로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문자 메시지로 사진을 전송한다고요? 저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맨 처음에는 정말 100번 양보해서 실수가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악의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어떤 느슨해서 인식이 느슨해서 안이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악의적으로 일부러 이렇게 저쪽에다가 정보를 준 것인가? 혹시 이런 더 탐사에 뭐 소위 말하는 취재라고 말해지는 그러한 행태를 굉장히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나? 이 경찰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사진을 저렇게 전송한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굉장히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사진 전송 같아서 저는 대단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꼼꼼하고 엄격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안 그러면 지금 스토킹 피해 당하고 있는 예. 사람들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아무 때나 이렇게 경찰은 내 모든 인적 정보와 지문 정보까지 갖고 있어요. 내 모든 인적 정보를 국가가 갖고 있는 것은 철저하게 비밀로 가리고 정말 필요한 때에만 사용하라고 내어준 것이지 그런 식으로 아무렇게나 사진 찍어서 스토킹 가해자한테 피해자 정보를 줄 것 같으면 이 땅의 모든 여성들 불안해서 떨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삽니까? 이거는 정말 엄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김광삼 변호사님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저 매체 측이 어쨌든 경찰로부터 받은 뭐 결정서, 통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가지 주요한 정보는 나름 가리긴 했습니다만 본인의 또 매체에 공개를 했잖아요. 네. 그 공문서를 그 막 그렇게 공개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이게 우리가 이제 공개하면 안 되는데 이제 공개를 했잖아요. 근데 저거 자체가 어디서 빼돌려서 한 게 아니에요. 아, 빼돌려서 한 건 아니다. 경찰이 주었다. 그렇죠. 빼돌려서 했다고 한다면 뭐 개인정보보호법이랄지 예. 여러 이제 법적인 문제가 있죠. 근데 경찰 자체가 그거 자체를 문자 형식으로 메시지 형식으로 줬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걸 문제를 삼을 수는 없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원인 제공은 이제 경찰을 했을 수밖에 없다,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제 아까 절차 착오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가해자에게 보낼 통보서를 피해자에게 보내고 또 피해자에게 보낼 결정문을 가해자에게 보냈으면 뒤바뀌었으면 이제 절차 착오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통보서도 마찬가지고 결정서도 같이 보내버렸단 말이에요. 물론 뭐 제가 볼 때는 고의성 이렇게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이 스토킹 처벌과 관련해서 지금 한동훈 장관과 관련해서 예. 이렇게 해서 안 되지만 만에 하나요. 일반적으로 스토킹을 할 때는 직장에 쫓아가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 주소를 모르잖아요. 근데 저런 식으로 주거지에 접근하지 말아가면서 저렇게 또 절차상 착오해서 예. 보내버리면 이 사람은 이제 피해자 주소도 알거든요. 그러면 직장에 됐건 주소가 됐건 언제든지 찾아가서 스토킹을 할 수 있는 엄청난 그런 사건이 또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다시 한번 정말 스스로 성찰하는 그런 기회가 돼야 예.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장관의 경우에는 또 권력자이고 또 한동훈 법무장관이니까 뭐 그나마 여기서 뭐 더 큰 일이 벌어지진 않겠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스토킹을 당하는 일반 여성의 집 주소를 모르고 있는 가해자에게 경찰이 이렇게 집 주소까지 찍어서 보내주고 헷갈렸습니다. 착오입니다. 라고 해서 될 일은 아니다. 만약 무슨 일이 나면 경찰 국가가 배상해 줘야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 문제다. 굉장히 원칙적인 문제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한동훈 장관이라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두 분이 해주고 있습니다. 헷갈렸습니다. 착오다.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경찰이 이 청담동 술자리 거짓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 신속 수사하겠다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김의겸 의원이 뭐 윤석열, 한동훈, 뭐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김현정 변호사 30명 청담도 술자리 의혹 거짓말했다 허위 결론했죠. 총 6건의 고소고발이 접수돼서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관련자를 압수수색, 통화 내용 분석,
토대로 소환 조사 등 수사 중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지금 서울경찰청장이랑 이름 하나만 달라요. 김광호 청장, 김광삼 변호사님. 네. 지금 김광호 청장 이야기 좀 다시 한번 보시면 관련자들에 대해서 소환 조사 등 수사 중이다, 신속하게 진행하겠다. 이거 누구를 어떻게 수사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관련자가 누구인가. 그러면 지금 첼리스트 A 씨의 태도와 A 씨가 얘기했잖아요. 나 허위를 진술한 거라고 하고 또 뭐 변호사가 명확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어떤 커플의 내부적인 불화 때문에 거짓말한 것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비롯해서 장관, 나라를 굉장히 들쑥들쑥한 거 아닙니까? 신민주당 일부 의원은 국정농단이라고 얘기할 정도였어요. 탄핵당해야 한다고. 근데 그렇다고 본다면 이거에 대해서 원인을 제공한 게 첼리스 A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사람은 이게 이렇게 쓰여질 거라고 모른 거죠. 단지 개인끼리 그냥 허위로 이 얘기를 한 건데 이렇게 파장이 큰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파장을 크게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결국 던 탐사하고 또 더 탐사와 협의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김의겸 의원이 되겠죠. 김의겸 의원도 수사 대상이란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아마 더 탐사랄지 거기는 수사가 상당히 진행이 됐을 거라고 보고 아직은 이제 김의겸 의원이 소환이 안 된 상태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김의겸 의원이 소환이 결국 이 사건에 있어서 마무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협업의 정도, 특히 이제 녹취한 게 있잖아요. 녹취한 걸 풀로 들어봤을 때, 전체 들어봤을 때, 허위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것들이 김의겸 의원을 기소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관건이 되리라고 봅니다. 예.